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낮 12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과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 국가에 대해서도 치명적이고 본인의 명예 그리고 본인의 앞날에도 치명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또 건국기념일로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므로써 오히려 한반도에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고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사실적인 반역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반역적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헌법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정통성 위에 서 있으므로 정통성을 허물어 버리면은 헌법 정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참 통쾌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거죠. 이런 역사 조작에 가담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가벼운 형인데 이거는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 수립이라고, 건국이라고 썼던,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던 교과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격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조작하고 기기묘묘한 수를 부렸던 공무원 두 사람에게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지만은 뭐 징역형이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두 공무원은 억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공무원이 왜 이런 처벌을 받았느냐. 상부의 불법한 명령을 따르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이 두 사람에게 넘어갔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강큰 짓을 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교과서가 너무나 반대한민국적으로 써져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썼다 이겁니다. 국가와 정부는 다릅니다. 국가보다는 정부가 계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고 북한이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나쁜 역사관, 반역적 역사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됐는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과거에 적어 놓았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도 조작하고 가장 악질적인 역사 조작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재인에 대한 선고에 다름없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박준범 판사는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부 과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약한 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 면에서 역사 조작에 유죄를 선고하는 거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봐야 되죠. 그간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은 이 교과서는 무슨 교과서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국가가 정부가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집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선고는 이렇습니다. 교과서 수정, 기획, 여론조작, 집필자 패싱,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교육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조작하는데 그 조작하는 방식 또한 불법이었다 이겁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교육부 과장인데 교육부 교과서 정책 과정으로 있을 때인 2018년 문재인 출범 이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사회교과서 내용을 213곳에서 수정을 했는데 이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않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이 삭제되는 등 현 정권 입맛에 맞게 수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때 지적이 주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막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이때 박 교수는, 집필자인 박 교수는 나도 모르게 정권 입맛에 맞게 교과서가 수정이 되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집필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어제 1심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 과정에서 이 교육공무원 과장 A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A는 우선 2017년 직원인 B 연구사에게 민원이 있으면 교과서를 수정하는데 수월하다면서 가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조작하려고 하니까 여론이 좀 일어나야 한다 해가지고 가짜 여론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 교육부가 범죄 집단입니까? 사기단입니다, 사기단. 박영주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수정을 거부하자 다른 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했다는 겁니다. 집필자 놔놓고 다른 사람, 만만한 사람을 불러다가 고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A 과장은 출판사 담당자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도 내렸답니다. 교과서 수정을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협의록이 필요한데 협의록도 위조하라고.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진, 더구나 역사 교육을 책임진 자가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런 사기단은 무슨 금융사기단보다는 훨씬 더 악질이죠. 금융사기단은 돈을 빼앗아 가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영혼, 미래 세대의 영혼을 훔치는 사기입니다. 이거. A씨는 또 출판사 담당자에게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A씨는 B 연구사에게 박용주 교수가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한 것처럼 또 꾸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 교수 도장까지 도둑날이를 시켰답니다. 도둑날이.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찍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수정된 사회교과서는 전국 초등학교 6,064곳 학생 43만 3,721명에게 배포돼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43만 명의 학생들에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입니까? 너무 약합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수정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찬위원장을 완전히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면서 피고인은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에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던 중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또 B 연구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출판사 담당자는 벌금 200만 원 선고하고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부 장관 이 위선으로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마치 두 사람이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 돌지 않았으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무리를 하겠습니까?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대대손손 욕을 먹을 이런 짓을 상부 명령 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부에 대한 수사는 없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이란 자잖아요. 김상곤이란 자가 지시를 했다는 이런 쪽으로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 조작에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역사 조작입니다. 2016년 8월에 말이죠. 2016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교과서 논란 때 건국절의 정의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이란 1948년 건국이란 말을 쓰니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을 개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 수립일로 공식식 표기해왔다.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되었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누가 얼빠진 주장입니까? 문재인이 얼빠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모양인데, 그러면은 2019년에 왜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국 10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싫어한다. 북한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합니다. 반국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30년 전에 먼저 건국됐다고 하면은 정통성에서 빠지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건국절로 기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을 겁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거? 1948년 8월 15일도 건국이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도 건국이 아니고, 그럼 대한민국 이 근사한 나라가 생일이 없는 나라입니까? 문재인의 가장 큰 범죄는 역사적 범죄고, 정치적 범죄는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아로 만든 자입니다. 사생아로 만들기 위해서 교과서를 조작을 했다, 그죠? 교과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 두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가 이런 아주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아예 조작을 하려면 당당하게 조작을 하든지 완전히 사기꾼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인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정권이 있는 한은 좀 봐주겠죠. 그러나 이런 짓을 하고 명함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친일파보다 한 100배 좀 더 나쁜 반역적 공무원으로 그 집 앞에 문패를 달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준 게 뭐냐?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므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은 공정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멋대로 수립된 괴뢰 정권이므로 정통성이 없다는 그런 결정을 유엔이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즉 우리 헌법 제3조와 함께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인시켜주는,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유엔 총회 결의문을 완전히 조작해서 해석합니다. 어떻게 조작하느냐.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치러졌으므로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다. 38도선 이남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문장에도 없는 걸. 이건 완전히 역사적 조작입니다. 그 조작의 앞장선자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걸 합쳐보면은,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이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이를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칭하고 김정은이 마치 민족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통령이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기를 격화시키고 관명 사칭을 하고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존재로 한 지방정부로 내려앉혀버리고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상전처럼 떠받드는 이런 연설을 한 게 다 이 사람의 역사관, 반문명적,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사실적 역사관에 기초해 있고, 이 역사관을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학생들마저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오히려 북한 노동당 정권, 적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어제 이 판결은 작은 판결이지만 이게 큰 판결입니다. 문재인의 역사 조작에 대한 유죄 선고입니다. 감사합니다.